대자식 옵니다. 깜짝 놀랐네. 자, 자본이고요. 자, 보시면 왜냐면 자본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워낙 출제 많이 하니까 이론에서도 많이 출제하고요. 자, 복습 차원에 다시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 자본 동네에서는 세무 2급에서 추가가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거를 세무 2급 이상서부터는 작성하라라고 출제도 합니다. 근데 쉬워요. 거기는 우리가 이제 숫자만 넣는 거거든요. 그럼 좀 이따 하고.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 시험에 여기 지금 제가 여기 펴놓은 건 말문제 대비입니다. 말문제 대비. 말문제 대비인데 뭐냐면 가끔씩 시험에 자본이라고 출제를 하지 않고요. 자본하고 유사한 용어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낸 게 제가 순자산, 자기자본, 소유주 지분이 다 자본의 같은 말이에요. 꼭 외워주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금액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물을 다 빚져서 사시더라도 자산은 있는 거잖아요. 했죠? 그래서 자산을 우리가 총자산이라고 총자산. 하지만 자본은 없는 거죠. 내가 다 빚지고 샀다면. 그렇죠? 순수한 자산, 순수한 내 자산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산을 내가 매입을 하려면 부채가 남의 돈으로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를 타인자본이라고도 표현, 타인자본. 근데 자본은 주주 자금으로 조달하는 거니까 자기자본이라고 표현하면 자기의 자본.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은 우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 거죠, 주주 거. 회사가 주주한테 일부를 떼어주고 투자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지분. 그래서 소유주지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 자본이다라는 거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자본은 틀 잡고 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외워주실 게 얘입니다, 얘. 출제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요 자본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냐 아니면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손익거래냐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합니다. 5가지로. 5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단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는 앞에 전부 다 자본이 붙어요. 자본.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자본금이라는 건 이거는 실제 법에서 자본금은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라고 정해놨어요. 이게 법정 자본금이 법에서 정한 겁니다. 실제로는 상법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상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본을 왜 어려워하시냐면 이 자본에 대한 게 상법에 있어요. 실제로. 상법에 있는 걸 회계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알죠? 근데 회계 출제를 하니까. 그래서 상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본금은 무조건 발행한 주식수에 무조건 액면금액을 곱하라 라고 돼 있어요. 이건 암기사항이 무조건. 알죠?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자본금은 진짜 중요한 게 액면금액을 곱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시고 액면금을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걔네들은 자본잉여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개정 과목 중에서 다 자본잉여금 성격들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본 놈들이에요. 전부 다. 알죠? 그렇게 외우셔야지 그냥 그 개정 과목 하나씩 다 외우는 건 머리 너무 아파요. 알죠? 우리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개정 과목이 3개 있는데 그 3개가 전부 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예요. 알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본 조정은 요거는 주주와의 거래는 맞거든요. 주주와의 거래는 맞는데 그게 자본금이 아니고 그렇다고 자본잉여금도 아닌 거예요. 이게 실제 자본 조정이 정의예요. 그래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이 아닌데 주주와의 거래는 맞으면 다 자본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 조정 꽤 돼요. 개정 과목들이 전부 다 주주와의 거래인데 다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이 아닌 애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개가 자본거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거래는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데 요게 이제 미실현된 손익이 여기입니다. 미실현된 손익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손익을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실현이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수익이나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실현된 손익이 쌓여지는 곳 여기고,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실현손익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단기순이익이 최종적으로 이익잉여금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실현된 손익은 단기순이익을 거쳐서 이익잉여금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현된 손익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건 댓글 무시하시고, 자, 여기에 빨리 복습해 보죠.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주식도 우리가 할증 발행이 있고 할인 발행이 있어요. 맞죠? 주식도 할증 발행이 있고 할인 발행이 있는데, 우리가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 쓴다라고 했죠. 맞죠? 그랬을 때 가끔씩 시험에 이런 용어가 나와요.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여기는 증자라는 용어 같은 걸 출제합니다. 실제로. 증자. 증자가 증가했다라는, 증자가 증가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자자는 이게 자본금이 증가할 때 우리가 증자했다라고 표현해요. 여기 자본금이 증가하는 걸 우리가 증자라고 하면 증자. 증자. 그럼 언제 자본금이 증가하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액면 금액은 안 변합니다. 회사의 액면 금액은 변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알죠? 액면 금액 안 변하면 발행 주식수가 올라가면 자본금이 올라가요. 알죠? 그럼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본금이 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은 자본금이 늘었겠구나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반드시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에 쓴다라는 거. 알죠? 자, 이 사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문제 맡기고 제가 만든 문제. 자, 일단 여기 할증 발행부터 보자. 할증 발행. 자, 우리 사채든 주식이든 다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큰 걸 할증 발행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단지 사채는 돈 빌리는 거고 주식은 투자받는 거죠. 그러니까 액면 금액보다 많은 돈을 투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할증 발행은. 했죠. 그래서 이 사례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주식은 한 주고 액면 금액은 5,000원이래요. 5,000원인데 얘를 6,000원에 발행을 했답니다. 그럼 주식을 5,000원짜리를 6,000원 투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액면 금액 그냥 그 회사의 주식에 적혀져 있는 금액이 액면 금액이거든요. 원래는. 그죠? 근데 시험 목적상 그냥 회사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한 주당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합니다. 시험 목적상은 원래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회사가 처음에 설립될 때는 한 주당 5,000원짜리 회사였는데 지금은 6,000원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왜요? 회사가 그만큼 이익을 많이 걷어들였으니까 좀 올라간 거죠, 주가가. 맞죠? 그럼 전액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했으니까 자본금이 늘어야죠.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예요. 그래서 한 주 곱하기 5,000원에서 5,000원 내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보통예금으로는 6,000원 들어왔죠. 그러면 대변에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액면 금액보다 초과해서 발행했을 때를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또 요 계정 과목은 자본잉여금에 속하고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받잖아요. 5,000원짜리 주식인데 6,000원이나 받았으니까 1,000원 이득 받죠. 근데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본 거지 내가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이득 본 건 아니니까 얘는 수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알죠?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할인 발행. 자, 할인 발행은 거꾸로예요. 항상 똑같습니다. 액면 금액보다 미달하게 우리가 발행을 한 걸 우리가 할인 발행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주식은 투자를 액면 금액보다 덜 받은 거죠. 왜냐면 회사가 많이 망가져가서 그래요. 우리 회사가 계속 적자만 나요. 적자만 나는 회사는 투자하기 싫겠죠. 그래서 처음 설립됐을 때 금액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 주로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적은 경우입니다. 우리 회사 많이 망가져가고 있을 때 적자만 나는 거예요. 계속 이익이 얼마 없고. 자, 사례로 보면 자, 주식 한 주 액면 금액은 한 주당 5,000원인데 얘를 4,000원에 발행했대요. 그럼 우리 회사 많이 못 났죠? 그렇죠? 5,000원에 설립이 되는데 지금은 4,000원밖에 투자를 못 받아요. 많이 안타깝죠? 발행해서 전액 보통예금 계좌로 받으면 일단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늘겠죠? 근데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무조건 액면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0원. 근데 실제로 돈은 4,000원 들어왔죠. 맞죠? 그럼 이렇게 액면 금액에 미달하게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계정 과목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해본 거잖아요. 1,000원만큼 덜 받았으니까 손해본 거죠. 그럼 일단 주주와의 거래인데 자본금은 아니죠. 액면 금액 안 쓰니까. 그리고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득 보지도 못했죠. 그럼 얘는 자본 잉여금도 아닙니다. 그럼 들어갈 곳이 자본 조정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이 자본 동래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본은 태생이 원래 대변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태생이 차변인 애들이 있어요. 자본은. 태생 차변이에요. 차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말문제요. 말문제로는 자본 조정이다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기하실 때만큼은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안 붙이시면 이게 대변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둘 상기해야 되잖아요. 여기 아까 있던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 얘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 둘은 서로 간에 상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기한다라는 건 분계로 따지면 반대편으로 까는 게 상계죠. 맞죠?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상계할 때 어디로 상계해야 돼요? 대변이요. 근데 지금 보면 차변 태세인 거 알겠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면 이게 자본이니까 왠지 대변일 것 같거든. 그래서 대변이고 차변을 까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난리 난다. 그래서 실기 목적상 그냥 자본 조정은 마이너스를 꼭 붙이셔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 자,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다시 유인물. 유인물 23번입니다. 23번. 자, 유인물 23번이에요. 자, 23번 풀어주십시오. (23번이) 제일 개 같은 문제, 죄송해요. 23번이 제일 난이도가 거의 10으로 따지면 10입니다. 10. 요거 푸시면 나머지 애들은 풀 수 있어요. 뭐 상계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비 있고, 제일 그지 같은 문제가 걔네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번호가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안 맞아서 그럴 거야 아마. 아니면 다 삭제하셔도 번호 어떻게 수정하냐면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번호 수정하고요. 하면 여기에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보시죠. 자, 여기서 유상증자는 듣고 버리셔도 돼요. 유상증자는 우리 증자가 주식 발행하는 거였잖아요. 주식 발행하면서 돈 받는 거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유상증자했다라고 하면 주식 발행해주고 돈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거 무시하고 일단 증자니까 여기 증자는 주식을 분명히 발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주는 주식이에요. 항상 주식 발행하면 따끈따끈한 애죠. 그래서 신주를 발행했어요. 그럼 딱 보시자마자 이게 주식 발행이잖아요. 그럼 주식을 발행했으면 이 주식을 신주 발행 요 문장을 보시고 우리가 자본금이 늘어야 돼요. 자본금이 늘어야 되는데 우리 자본금은 무조건 뭐 쓴다라고 했어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죠? 액면가 이거 너무 중요해요. 발행 주식수에다가 한 주당 액면가 곱해요.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 반드시. 사채하고 자본금은 반드시 액면가 쓴다라는 거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본금은 그럼 지금 검은색으로 한 걸로 지금 여기 만주 곱하기 액면가 5,000원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자본금은 일단 5천만 원 늘어요. 그렇죠. 그래서 6월 1일 날 대변에 일단 자본금이 5천만 원만큼 늡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늘고. 자, 그 다음에 발행가액은 투자받은 금액이거든요. 투자받은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보통예금 계좌로 받은 거 있잖아요. 여기 발행금액이잖아요. 그럼 보통예금 계좌로 받은 건 여기 만주 곱하기 발행가액은 한 주당 5,500원이죠. 그렇죠. 계산하시면 아마 5,500만 원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여기 어딨냐? 여기 있죠.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 비용. 우리 아까 사채 발행하면서 쓴 거는 다 사채 발행비라고 했죠. 그렇죠. 주식을 발행하면서 쓴 것도 주식 발행비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럼 사채 발행비 아까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사채 발행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죠. 신주 발행비 똑같아요. 그래서 신주 발행비도 발행가액에서 깝니다. 둘은 차이가 뭘 발행해서 쓴 거냐만 달라요. 처리하는 건 똑같습니다. 발행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그럼 발행가액이 얼마냐면 우리가 5,500만 원이었잖아요. 맞죠? 5,500만 원에서 300만 원 뺀다라는 얘기죠. 300만 원 빼니까 최종적으로 얼마에 발행된 거냐면 5,200만 원에 발행이 된 거예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5,200만 원에 발행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정말 그지같이 주면 항상 들어오고 나간 게 달라요. 왜냐면 지금 들어온 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죠. 근데 나간 건 신주 발행비가 나간 건, 네, 그렇죠. 여기 모두 현금, 왜 이러네? 모두 현금으로 나갔대요. 여기 모두 신주 발행비는 모두 현금집. 그렇죠. 그럼 들어오고 나간 게 다르면 달리 써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해보면 차변에 보통 예금은 총 5,500만 원 들어왔죠. 만주 곱하기 5,500원. 그리고 대변에 신주 발행비가 나간 건 현금으로 나갔죠. 이게 300. 네. 그래도 5,200만 원에 발행된 건 변함이 없어요. 어차피 차변 5,500에서 대변 300 까면 5,200이거든요. 어차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이걸 해석하면 얘를 해석하면 우리가 5천만 원짜리 주식을 5,200만 원에 발행한 거예요. 만 원짜리 좀 어렵기 때문에 꼼꼼하게 주식을 네, 5,500만 원에 발행을 아니 5,200이지 뭐 하고 있는 거야? 5,200만 원에 발행을 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발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발행이 돼요? 할증 발행이죠. 할증 발행. 맞죠? 할증 발행. 예, 그럼 할증 발행이면 계정 과목이 주식 발행 초과금 뜨잖아요. 그럼 그때 주식 발행 초과금은 200만 원만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0만 원만 잡혀야 돼요.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건 시험에 출제 진짜 무진장합니다. 제일 많이 냈어요. 자본 동네에서. 특히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냈던 게 얘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 얘하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서로 간에 상계한다고. 요 둘은 서로 간에 상계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서로 간에 상계하는 분계는 이미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하고 손실에서 했었죠. 상대방부터 먼저 까고 모자르면 본래에 잡는다고. 그러면 본래 계정 과목은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상대방 계정 과목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잖아요. 그럼 얘부터 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디 태생이에요?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그렇죠? 차변 태생입니다. 자본 조정이 마이너스니까. 차변 태생을 깔려면 대변으로 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변으로 까요. 대변으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조심하실 게 삼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 배웠던 계정가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여기서 60만 원밖에 없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네 번째 요 분계를 통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0 된 거예요. 차변 잔액인데 얘가 지금 대변으로 까였잖아요. 되셨어요? 요렇게 하고 나머지가 요 14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140만 원 잡히면 돼요. 왜냐면 이 둘을 퉁치면 주식 발행 초과금 140 뜨는 게 맞거든요. 또 이렇게. 되셨어요? 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어렵지만 꼭 잘 해주셔야 될 게 많이 출제합니다, 실제로. 제일 난이도가 센 게 얘예요. 신주 발행비 나오고 상계하는 거 내고. 그렇죠? 물론 신주 발행비 없을 때도 있고 상계하는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일 최악이기 때문에 이것만 대비하시면 쉬운 문제나 중간 문제는 해결이 돼요. 항상. 자, 됐어요. 우리